34번 문제고요. 이번에도 빈칸의 위치는 글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해당 문장 보면 뭐뭐로부터, 즉 이러한 실험들과 다른 실험들로부터 가짜죠 it과 진짜죠 that이 나오고 있죠. 그것은 명백한 거란 얘기야. 바로 that이란 이 사실이 명백한 거죠. 뒤쪽에 보니까 to 부정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행하기 위해서 기능들을, 어떤 기능이냐면 주는 우리에게 성격과 지능을 까지 묶어본다면 일단 앞에 언급된 이러한 실험들이 뭔지를 몰라서 우리들한테 성격과 지능을 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 염두에 두고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인 감각기관들은 입니다. 유일한 경로죠. 소통의 경로입니다. 무엇과 무엇 사이인가 봤더니 바로 두뇌와 외부 세상 사이에, 즉 우리가 외부 세상에서 뭔가를 봤다면 우리의 시각기관인 눈이라고 하는 게 봤던 것을 뇌로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란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외부 세상에서 뭔가 냄새를 맡았다면 이번엔 코가 바로 그런 감각기관이자 뇌를 향한 유일한 경로가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간단히 말해보자면 두뇌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디자인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감지하기 위해서. 그 자체만으로 말이죠. 그렇죠. 뭔가를 감지한다는 건 감각기관이 하는 거고 뇌는 그런 것들을 다 보고받는 최종 지휘관 정도가 되겠지. 이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좀 무서운 얘기인데 노출되어진 뇌가 있단 말이야. 두개골을 열어서 뇌가 노출되어진 겁니다. 얘는 뭐뭐일 거란 얘기인데 기억나겠지만 양자 부정이죠. A도 아니고 또한 B도 아니란 얘기야. 즉 느끼지 못할 거란 얘기입니다. 빛을, 바로 뇌 위를 비추고 있는 빛을 못 느낀다는 얘기고, 왜? 뇌는 눈이 없으니까. 또한 느끼지 못할 거란 얘기야. 뭔가가 뇌를 만지는 것을. 왜? 뇌는 촉각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사실상 환자들은 종종 수동태로 유지가 되어집니다. 깨어있는 상태로 말이죠. 뇌수술 동안에. 늘 그렇듯 컴마 뒤에 위치는 계속적 용법으로서 앞문장 전체를 말하겠죠? 그렇게 수술 중에 환자가 깨어있다는 사실이 도울 수 있습니다. 의사를. 기억나겠지만 이 돕다란 동사는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가 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동사 원형이 와도 문제가 없는 거죠. 특정한 뇌의 영역을 분리시키는 걸 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isolate는 보통 고립시킨다는 얘기인데 이땐 두뇌의 어떤 특정 부위를 아마도 떼어낸다는 의미가 되겠지. 이를테면 뇌 수술 받는 동안에 깨어있는 환자한테 계속 말을 걸면서 여러 두뇌 부위들을 만지다 보면 환자가 갑자기 말을 버벅거리거나 못할 때 바로 그 부위가 언어 담당 부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물론 환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인간의 두뇌는 촉각이 없기 때문이겠죠. 다음 문장 계속 본다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식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뇌의 특성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자그마치 2000년 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바로 그때 그 철학자가 말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지.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떤 거냐면 통과하지 못하는 것, 즉 감각을 통해서 까지 묶어보자면 예를 들어 인간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통과된 정보가 전혀 없다면 말이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즉 인간의 두뇌 속에서 시각적인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온 정보가 없으니까 담겨진 정보도 없다는 얘기죠. 이걸 자그마치 2000년 전에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장 이어서 본다면 이러한 개념은 수동태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언제냐면 지원자들이 수동태로 눈이 가려지고 두 번째는 어딘가에 놓여졌을 때 뒤에 보니까 따뜻한 물속인데요. 그 물은 감각을 차단하는 탱크에 담긴 물인가 봅니다. 까지 묶어보자면 일단 체온과 비슷한 물속에 있고 다른 감각들도 차단된 탱크 속에 있으니까 심지어 눈도 가려졌기 때문에 이 지원자들은 그 어떤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 지원자들은 곧 경험합니다. 시각적, 청각적, 그리고 촉각적. 말 그대로 여러 감각에 있어서의 환각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보니까 뭐뭐뿐만 아니라 부정접두사 인이 있기 때문에 일관적이지 않은 사고 패턴뿐만이 아니라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죠. 즉 인간의 감각을 차단하면 인간은 심지어 감각적 환각에 빠지거나 일관되지 않은 사고 패턴에 빠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실험들과 다른 실험들을 통해서 그게 명백해진 거겠죠.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감각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환각에 빠진 멍청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이냐면 우리의 성격과 지능을 선사해주는 그런 기능 실행을 위해서 우리는 감각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정답 딱 하나밖에 없겠죠? 우리는 필요하다는 거야. 지속적인 인풋, 즉 감각기관으로부터 뭔가 정보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과 가장 정확한 1번이었고요. 나머지 왜 오답인가 빠르게 보겠습니다. 두뇌는 명백하게 분리한다. 현실을 환각으로부터. 핵심 키워드인 감각이 빠져있죠? 우리는 더 많이 의존합니다. 이성의 감각 요소들보단. 감각이 포함되어 있지만 본문은 감각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두뇌는 선별적으로 받아들인다. 감각 정보를. 일단 들어오는 건 다 받겠죠? 소리건 빛이건 말입니다. 각각의 감각은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 다른 감각들과.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거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한 문장 요약 보도록 하죠. 감각기관은 뇌가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만약 감각이 차단되면 정상적인 사고와 인격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게 본문의 핵심이겠죠?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새로운 감각 정보가 필요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35번 문제는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고르는 거고 늘 그렇듯 전체 흐름 이꼴 주제니까 주제를 벗어난 문장 하나 찾으면 됩니다. 보통 1번 전의 문장과 1번 문장까지는 주제가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3번, 4번 중에 있는 게 일반적이고 마지막에 5번 문장은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오기 때문에 정답일 확률이 거의 없죠. 자, 일단 아래쪽에 나와 있는 대뇌 변연계의 양생법 염두에 두고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이자 동물학자인 이 사람은 관찰했습니다. that 이하란 사실을 말이죠. 우리의 발이 전달한다는 거야. 그것도 정확하게 간접 의문문 네모치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더욱더 정직하게 전달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 비교급 뭘 나왔으니까 뒤에 뭐뭐보다 된 나오겠지. 어떤 다른 신체 부위보다. 자, 일단 우리가 뭘 생각하건 뭘 느끼건 간에 우리 어떤 다른 신체 부위보다도 바로 우리의 발이 이게 키워드겠죠? 생각하고 느낀 걸 정확하게 전달해 준다는 거야. 그것도 아주 정직하게 말이지. 일단 주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 보죠. 왜 입니까? 발과 다리가 그토록 정확하게 비춰주는 것일까? 우리의 감정을 말이야. 같은 말 반복하고 있죠? 다만 이번에는 발과 함께 다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즉 우리의 하체가 이때는 우리의 감정으로 바꿨지만 앞문장에서는 생각하고 느끼는 것 이렇게 표현했죠? 이거를 정확하게 비춰준다. 즉 반사경처럼 말이죠. 왜 그럴까? 자, 보통 1번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자그마치 수백만 년 동안 말이야. 뭐 하기 오래전에 즉 인간들이 말을 하기 오래전에 우리의 다리하고 우리의 발은 반응했었다고. 환경적 위협에. 자, 감잡았겠지만 이거는 아주 오랜 역사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의 다리 또는 발이 그렇게 바뀐 데는 당연히 유전적, 환경적 이유가 있었다는 말하고 있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원시 조상이 뜨거운 물에 밟았어. 가장 먼저 발이 뜨거 하고 움직이겠죠. 두 번째는 성질이 안 좋은 사자를 만나면 우리 발이 나 살려라 도망갔겠죠. 그것도 즉각적으로 말입니다. 뭐도 없이 당연히 필요성도 없이 의식적인 생각 그런 거 할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환경적 위협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우리의 다리와 우리의 발이 먼저 움직여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단 말이겠죠. 자, 주제는 확실해진 거고요. 이제 2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변연괴 뇌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that 이하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의 발과 다리가 반응하도록 말입니다. 필요되어질 때 상관 접속사 either A or B가 있으니까 총 3가지 병렬입니다. 첫 번째 A 나오고 컴마, 두 번째 B 나오고 다시 한번 컴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잘 걷다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게 할 때가 있었겠지. 사자인가? 잠깐 멈췄다가 그 다음 바로 달려서 도망가는 거죠. 만약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발길질로 저항하는 거죠. 바로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 말입니다. 까지 묶어보면 되겠지.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우리 뇌가 본능적으로 잠재적인 위협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발과 다리를 이용해서 반응한다는 거니까 정확하게 앞에 나왔던 주제와 일치합니다. 이제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겠죠? 이러한 생존 양생법은 양생법이라고 하는 건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사는 방법을 말하죠. 뒤쪽에 컴마가 있으니까 삽입 형태입니다. 아마도 빙이 생략된 분사구문이겠죠? 유지가 되어진 뭐로부터?
우리 선조의 유산으로부터까지 묶으면 되겠지. 이때 말한 이러한 생존 양생법이라고 하는 건 잠재적 위험 만났을 때 우리의 발과 다리가 가장 먼저 움직인다는 겁니다. 동사는 현재 완료로 계속 도움을 줘왔다는 거야. 우리한테 아주 잘 말이지. 그리고 시제가 바뀌어서 지금도 계속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오늘날 말이죠. 자, 이때 그렇게 한다는 건 뭘 뜻하는 거야? 그렇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우리의 발과 다리가 가장 먼저 반응한다는 걸 말합니다. 어때? 세 번째도 완벽히 주제와 일치되죠? 정답은 당연히 4번인 거 알 수가 있고요. 5번은 정답일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말입니다. 자, 어떻게 무관한 건가? 문장 보도록 하죠. 몇몇 문화에서. 그러므로니까 연관된 결론이 나오겠지. 맨발 벗기라고 하는 게 수동태로 여겨집니다. 영적인 관행 또는 수행으로 말이지. 다시 한번 컴마 뒤에 ing니까 분사구문으로 연결시키면서 그 개인을 조상들에게 말입니다. 생뚱맞게 맨발 걷기고 웬 말입니까? 누가 봐도 무관한 내용이 되는 거죠. 다시 5번 넘어오면 첫 번째는 사실상 말이죠. 이러한 오래된 반응들. 그렇죠? 발과 다리가 먼저 반응하는 걸 말합니다. 주어가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동사가 아가 나왔어요. 입니다. 여전히 매우 내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즉 깊게 박혀 있다는 거겠죠. 바로 우리 안에 말입니다. 이거 그 유명한 강조구문 so that 이겠죠. 그래서 말이죠. 뭐뭐 할 때 우리가 수동태로 제시받을 때 뭔가 위험한 거로 또는 심지어 뭔가 동의할 수 없을 만한 거, 이를테면 불쾌한 걸로 말이죠. 까지 묶어보면 동사가 현재형이니까 오늘날은 과거만큼 잠재적 위험이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위험하거나 뭔가 불쾌한 거에 접촉이 되면 우리의 발과 다리는 여전히 반응할 거라고. 마치 그 발과 다리가 했던 것처럼 말이죠. 바로 선사시대의 말입니다. 정답은 4번 확실하고요. 이 글의 한 문장 요약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발과 다리는 원시시대부터 이어진 본능적 반응 때문에, 즉 위험에서 본인을 살리겠다는 그런 본능적 반응 때문에 오늘날에도 감정과 생각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신체 부위라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되겠죠.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36, 37번 문제는 글의 순서를 찾는 문제입니다. 늘 그렇듯 주어진 박스를 잘 읽어보고 아래쪽 글들과의 연결고리만 찾으면 의외로 답은 쉽게 나옵니다. 첫 번째, 박스를 잘 봐야겠죠? 주어는 바로 전환입니다. 약간 거리가 있지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전환이겠죠. 첫 번째는 구전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컴마와 컴마 사이에 그 구전 문화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즉, 그 구전 문화 속에서 지식은 수동태로 전수되어졌던 거죠. 통해서 이야기를, 노래를, 그리고 도제 제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참고로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는 건 사부가 제자를 가르치는 그런 걸 말하겠죠. 자, 일단 중요한 건 이런 과거에는 다 말로, 즉 입을 통해서 온갖 지식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졌다는 걸 말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어디로 왔는가? 바로 문자 문화로 전환한 겁니다. 참고로 이때 원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문화를 받는 부정 대명사가 되는 거겠지? 자, 일단 첫 번째는 구전, 두 번째는 문자입니다. 이렇게 잘 바뀌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문자 문화라고 하는 것도 컴마부터 뒤쪽에 있는 컴마까지 꾸며주는 게 되겠지. 뭔가를 기반으로 했는데 바로 쓰여진 단어들을 기반으로 했겠지. 자, 일단 과감하게 이만큼부터 이만큼 묶어보자면 드디어 그런 전환이 주어고요. 동사는 수동태로 지연되어졌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미뤄졌었다는 거죠. 자그마치 수세기 동안 말이야. 바로 부족 때문이겠지. 적절한 쓰기 재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문자가 없을 때는 다 말로 지식을 전달했지만 일단 문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서 문자 문화로 전환하면 되는데 문제는 문자를 쓸 수 있는 올바른 적절한 그런 재료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자그마치 몇 세기 동안이나 그런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미뤄져 왔었다는 걸 말하는 거야. 첫 번째 박스 이해됐죠? 자, 순서상 A는 보통 첫 번째가 아니라고 했고 그런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일단 보면 종이의 발명이라고 하는 거 뒤쪽에 콤마 부연 설명이 나오니까 이만큼 묶어서 한번 괄호 쳐본 다음에 보도록 하죠. 일컬어지는 겁니다. 뭐뭐라고. 즉 종이의 발명이라고 하는 건 네 가지 위대한 중국의 발명들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종이 발명은 드디어 해결했다는 거야. 이러한 문제점들을.
자, 순서나 삽입 문제에서 these가 나오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앞에 복수 형태의 여러 문제들이 언급됐어야 됩니다. 여기는 쓰기 재료가 부족했다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안 나왔지 여러 문제가 복수 형태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A는 첫 번째가 안 되겠죠. 우린 B로 넘어갑니다. 돌, 그리고 점토, 태블릿들이 흔히 점토판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이 과거에 사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뭘로 사용됐다는 얘기입니까? 주어진 박스에서 이어보자면 바로 쓰기 재료로 돌과 점토판이 쓰였다는 얘기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것들은 뭐뭐하기 쉬웠다는 얘기야. 즉 깨지기 쉬웠고요. 그리고 였다는 거야. 부피도 크고 심지어 무겁기도 했다는 얘기야. 운반하기에 말이죠. 이건 어때요? 주어진 박스와의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죠? 일단 열어놓습니다. 자, 마지막 C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뭔지 모르지만 그것은 였었다. 자그마치 2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입니다. 여전히 지배적 형태였습니다. 쓰여진 단어의 말 그대로 문자의 지배적 형태가 2000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인데 바로 뒤에 접속사 대시 보이겠죠? 이거 뒤에 문장과 함께 주어입니다. 뒤쪽에 is란 동사가 있으니까 말이죠. 즉 종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컴마를 빼고 본다면 뭐뭐로서의 역할을 해냈다는 겁니다. 바로 수호자 역할이죠. 문자의. 그렇다는 사실이까지 주어고요. 그게 바로 주목할 만한 재료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이건 문자 체계에 있어서 글쓰기 재료 중에 제일 좋은 종이에 대한 언급이니까 가장 마지막에 언급되는 게 맞겠지. 왜냐면 오늘날도 그렇다고 했으니까 말이지. 답은 나왔죠? B가 첫 번째. 그러면 A로 왔다가 마지막에 C로 오는 게 맞겠지. 정답은 B, A, C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답 2번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공부 차원의 나머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B를 마저 본다면 이렇게 돌과 점토판은 잘 깨지고 부피도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무를 쓰면 어떨까요? 고통받았겠죠? 뭐로부터? 쪼개지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나무라고 하는 건 취약했단 말입니다. 썩는 것에. 이제는 벽에다 그림 그리는 벽화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정적이고 또한 공간 자체도 제한됐다는 거야. 전부 다 하다 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 뭐가 등장한다는 얘기입니까? 드디어 종이의 발명이 중국의 4대 발명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종이 발명이 해결했단 말이야. 이런 문제들. 여기 있는 복수가 이런 것들이겠죠? 자, 문제는 but 그러나입니다. 그 유명한 it was not until 뒤쪽에 that이 있는 거죠. that 이하까지는 안 그랬다는 말은 that 이하부터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즉 로마인들이 대체했어. 두루마리를 보통 replace A with B를 쓰겠죠. 즉 A를 B로 대체하는 거니까 두루마리를 코덱스라고 하는 걸로 바꾸는데 이건 달리 말해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것처럼 바로 책으로 대체한 거겠죠. 그것은 있는 그대로 말하면 로마인들이 두루마리를 책으로 대체하기 전까지는 안 그랬다는 거야. 이것이. 그러니까 책으로 대체한 다음에 비로소 그 재료라고 하는 것이 도달했다는 거야. 그 재료의 완벽한 잠재력, 가능성에. 가장 좋은 문서 저장 매체는 바로 책이라는 거죠. 그게 가장 완벽한 잠재력에 도달한 결과입니다. 자, 마지막 보면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지배적인 문자의 형태입니다. 즉 종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제 콤마 봐야겠죠? 훨씬 더 부드러운 재료죠. 뭐보다 상관 접속사 either A or B니까 앞서 언급됐던 돌이나 나무보다 말이죠. 까지 한번 묶어보자면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이 역할을 해냈다는 얘기입니다. 문자의 수호자 역할을 잘 해낸 거죠. 달리 말하면 이 모든 것이 놀라울 만한 재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됐길 바라고요. 한 문장 요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의 발명과 책의 형태는 구술 문화에서 문자 문화로의 발전을 가능케 했으며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지식 전달의 가장 중요한 중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37번 문제고요. 마찬가지 주어진 박스를 잘 읽고 아래쪽 글들과의 연결고리만 찾으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 결론에 대한 그것은 구성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그렇죠. 바로 한 가지 주장 속에서만 말이죠. 자, 첫 번째 문장이 만만치 않죠. 일단 어떤 결론이 나왔는데 당연히 그 결론에는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가 구성되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주장만으론 구성될 것 같지 않다는 게 첫 번째 문장이야. 예를 들어 어떤 결론을 내렸는데 기후변화를 한번 막아보자.
라는 결론이 있다면 거기엔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가 딱 한 가지 주장만으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첫 번째 no부터 해서 뒤쪽에 있는 컴마까지 묶었을 때 아무리 우리가 진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앞에 언급됐던 바로 그 이유를 말하겠지? 그것도 아주 빨리 말입니다. 결론에 대한 이유를 아무리 빨리 말한다고 해도 그 이유는 입니다. 분석적으로 볼 때는 복잡한 상호작용이란 얘기지. 많은 생각들과 함축적 의미들, 보통 함의라고 하죠. 다시 말해 기후변화를 막아야 한다는 결론에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아무리 빨리 진술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그 이유는 여러 많은 생각들과 여러 많은 함축적 의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얽혀 있는 거란 얘기야. 즉, 한 가지 결론이 그냥 나온 게 아니란 얘기지. 보통 글 내용이 어려울수록 정답을 찾는 건 더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늘 말하듯이 첫 번째 A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접속사 while부터 해서 뒤쪽에 있는 컴마까지 묶어 본다면 비록 뭐뭐지만 주어는 바로 연결인데요. 뒤쪽에 between A and B가 있으니까 먼저 이러한 두 가지 생각과 뒤쪽에 있는 바로 그 결론이 묶이는 게 되는데 말이죠. 쌤이 늘 강조하듯이 these가 나오면 앞에는 무조건 두 가지 생각이 언급됐어야 됩니다. 바로 결정적 힌트겠죠. these나 those 같은 것들. 하지만 앞쪽 박스에는 두 가지 생각이 언급된 게 없기 때문에 첫 번째가 안 되겠지. 일단은 B번으로 갑니다. 갑자기 역접이 나오면서 비동사가 먼저 나와서 뭐뭐인가 그 상황에 대해서 말이야 명백하게 표현되는가 그저 한 문장 속에서 A번에서 these가 결정적 힌트였다면 B에서는 바로 정관사 더가 결정적 힌트죠. 즉 그 상황이란 말이 나오려면 앞문장에서 어떤 특정 상황을 언급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어진 박스 속에서는 어떤 특정한 상황도 언급된 게 없었죠. 즉 A번의 두 가지 생각이나 뒤에 있는 그 상황이나 박스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첫 번째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일단 우리는 C가 가장 먼저일 거라는 합리적 추론을 하고 본문을 봅니다. 그 이유는 반드시 나누어져야 한다는 얘기야. 뭐로? 일종의 연결고리로 더 정확한 전제들에. 자, 마찬가지 이때도 더가 나오는데 바로 뒤에 있던 이유라는 명사는 주어진 박스에 정확히 언급이 돼 있었죠. 첫 번째는 a reason이지만 이걸 다시 받을 때는 the reason이 되면서 완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상도 일치가 되고 있지 절대 한 가지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여러 전제, 즉 그런 것들의 연결고리로 나눠질 필요가 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얘기야. 우린 그렇다면 C에서 B로 가는 건지 아니면 C에서 A인지만 찾으면 되겠지. 일단 C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냐? 대학 교육은 되는 게 옳다는 거지 무료가 모든 호주인들에게까지 묶어보자면 호주 사람 모두는 말이야 어쨌든 대학 교육을 받을 때 전혀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걸 뜻하는 거죠. 일단 이게 주장입니다. 그 주장은 아마도 수동태로 뒷받침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어떤 이유에 의해서겠지. 그게 어떤 이유가 봤더니 경제가 혜택을 본다는 거지. 잘 교육받은 호주 인구로부터.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 정답의 근거가 보이죠. 여기 있는 따옴표와 따옴표가 쉽게 말하면 한 문장입니다. 경제가 이익을 얻는다. 잘 교육받은 호주 인구로부터. 이 한 문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까 뭐였죠? 그렇죠. 바로 여기 있는 그저 한 문장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겠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분석이 고작 그 한 문장 속에서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지는가 라고 묻는 B가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또 한 가지 A에서 언급됐던 그 두 가지 생각과 그 결론 사이 연결고리는 아직 언급되지가 않았습니다. 보기에서 C, B만 찾으면 답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간단하게 5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우린 공부 차원의 나머지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때 말한 그 상황은 뭐겠어? 그렇죠. 앞에 봤던 모든 호주인들은 대학교 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상황이지. 이걸 고작 한 문장 바로 아래쪽에 있던 것처럼 경제라고 하는 게 잘 교육받은 호주 인구에 의해서 이익을 본다는 걸로 정확히 표현될 수 있겠는가? 그 다음 역접이죠. 거의 그럴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그 결론이라고 하는 건 입니다. 무언가에 관한 것인데 첫 번째는 대학교, 두 번째는 무상 교육에 관한 것이겠죠.
반면에 지금까진 결론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 이유는 말이죠. 도입한다는 거야. 몇 가지 새로운 생각들을.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익과 두 번째는 잘 교육을 받은 인구라는 새로운 생각이란 얘기입니다. 즉 결론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두 가지 아이디어가 등장하는 거죠. 이때 말한 두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는 게 아까 봤던 이러한 두 가지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이라고 하는 건 앞에 언급됐던 대학교랑 무상교육을 말하는 거고요. 즉 이 결론과 아래쪽에 있던 그 이유,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는 아마도 보일지 몰라 명백하게 그렇지만이죠. 주어는 바로 목적입니다. 추론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입니다. 피하는 것이죠. 가정하는 것을. 그 명백한 것을. 이때 다시 한번 따옴표가 나왔다는 건 강조죠. 이 연결성이 명백해 보이지만 그렇게 명백하다고 가정하는 걸 뭐해라? 피하란 얘기입니다. 즉 여기에 매몰되지 말란 얘기야. 뭐함으로써? 그렇지, 신중하게 살펴봄으로써. 이미 알겠지만 work through라고 하는 게 철저하게 살펴본다는 의미가 있겠죠. 바로 그 연관성을 말이야. 앞에 언급된 the link를 바꿔 쓴 말에 불과합니다. 뒤쪽에 보니까 바로 다양한 생각들 사이의 연관성을 말하겠지. 초기 진술에 있어서 우리 이유에 관한, 즉 이 글은 어떤 결론을 맺었을 때 그 결론에 대한 우리의 이유가 제 아무리 명백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그 명백한 거를 가정하지 말고 사실은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생각과 이유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반드시 철저하게 알아보라는 일종의 충고의 글이겠죠. 내용은 다소 심도 깊었지만 정답은 의외로 쉽게 나왔습니다. 이 글의 한 문장 요약 같이 보도록 하죠. 어떤 결론에 대한 이유는 보통 여러 가지 전제를 통해 이루어진 복합적 개념이며 결론과의 연결도 너무나 쉽게 당연하다 가정하지 말고 반드시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라. 철저한 연관성들을 따져봐라 하는 것이 이 글에 대한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